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시온연구소 오늘은요, 그 대학원 입학을 염두에 둔 친구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책 한 권을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알아보고, 또 이 안에서 저도 이제 도움받은 정보들이 있거든요. 좀 제 입장에서 좀 감동받았던, 또 도움받았던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좀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김창현 선생님께서 지으신 거고, 제목은 대학원에서 살아남는 레시피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차를 보면은 총 4개의 챕터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 1부 대학원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2부 대학원 생활 만만히 보지 마라, 3부 학위 논문 쓰고야 만다, 4부 박사를 받아도 끝이 아니다 라는 굉장히 무거운 주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원 석사 입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일부 대학원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 생활 만만히 보지 말라는 거는 이제 입학은 이제 제 경험에 의한다면 대학원을 지원했을 때는 대학원 생활이 만만할지 않을지에 대한 고민은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내가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 치면은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커리어, 그러니까 이력으로 과연 그 내가 가고 싶은 그 대학의 그 대학원에 이제 문을 두드릴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을 했었는데요. 그런 고민들에 대한 이제 대답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학원을 가는 여러 이제 목적들이 있을 텐데, 이제 저도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대학원 입학을 염두에 두었을 때 이제 가장 큰 목적은 내가 좀 커리어를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대학원 입학을 고려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에도 나오는데, 대학원 진학할 때 고려할 것들이라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사실 대학원 입학은 뭔가 업그레이드 차원은 아니다라는 공통된 의견을 이제 이 책과 제가 공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대학원에 입학할 때 고려할 부분은 내 삶의 업그레이드보다는 내가 그냥 이렇게 단편적으로 읽어보고 정답을 맞추는 식의 공부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혼자서 질문하고 또 그 대답을 찾고 대답을 찾은 정보들을 분석하고 그런 것들을 결론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내가 관심이 많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는 아무래도 이제 좀 뭔가 막 외우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답을 빨리 이제 캐치해서 알아내고, 그리고 원리를 쉽게 빠르게 터득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위너라 한다면, 대학원에서는 그런 스킬보다는 약간 PBL처럼 내가 궁금한 것들을 생각해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자료를 찾아서 또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분석하고 시도해보고 또 결론에 이르게 하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이 책에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본다면 내가 대학원 생활에서 좀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는 또 그 대학원 입학 원서 쓰기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대학원 원서를 써보긴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의 공통점, 그리고 저와의 공통점이죠. 그러니까 같이 공유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 대학원 입학 원서를 쓸 때 이제 학업 계획서를 쓰는데, 그 학업 계획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이 대학원에서 연구자의 길을 갈 것이라는 내용이 굉장히 이제 이게 연계가, 이렇게 짜임이 이렇게 되게 잘 이렇게 연결이 되게끔 이야기가 마무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학부 때 뭘 잘했고, 뭐 내 특기가 뭐고, 뭐 내 취미가 뭐고, 이런 것들은 그
기업에 들어갈 때의 그 이력서에 쓰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 기업에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좀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쓸 때 나는 뭘 잘하고, 뭐, 뭘 분석을 뭐, 수월하게 하고, 뭐, 등등등이 있겠지만, 이 대학원 입학 원서의 사업 계획서는 내가 뭘 잘하고 라기보다는 내가 이런 걸 좀 탐구해보고 싶다. 내가 이런 부분을 좀 더 깊이 알아가고 싶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함을 이제 같이 이제 좀 공통적으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좀, 나와 비슷한 생각이 이런 부분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교수에게 상담 이메일 쓰기라는 이제 제목에서 좀 더 이제 교수들에게 어떠한 이제 문장으로 이메일을 쓰면 좋은지, 어떤 식으로 권유하면 좋을지, 어떤 식으로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면 좋을지 등등이 이제 적혀 있어서, 저는 사실은 대학원 입학 전에 이제 교수님들께 컨택을 해 볼 수 있는 경험은 없었는데, 만약에 내가 컨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렇게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어떤 팁을 좀 가져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부에서 대학원 생활 만만히 보지 말라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확실히 이제 저도 이제 뭐 앞으로 좀 더 공부를 이제 고려한다고 했을 때 제일 걱정되는 거는, 내가 진짜 대학원 입학을 한번 하면 죽었다 생각하고 정말 거기에 파묻혀서 24시간 중에 자는 시간 빼고는 이제 연구에 몰입을 해야 될 만한 체력과 의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원 들어가면 뭔가 그 학부 때처럼 이제 사람들과 어울리고 좀 어떤 내용들을 좀 지식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모르는 부분은 질문해가고 도와가면서 한다라기보다는 이제 대학원 생활은 내가 궁금한 것들을 계속 파야 되기 때문에 나 스스로의 싸움이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가 이 연구를 하는데 이제 몰입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려한다면, 내가 이 대학원 뭐 2년일 수도 있고, 또 뭐 저녁에 특수대학원이라면 뭐 2년 반일 수도 있고 한데, 그 시간 동안에 내가 공부에 몰입한다고 했을 때 내가 비용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압박을 피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고민들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부 학위 논문 쓰고야 만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저는 이 내용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학위 논문과 이제 학회지는 좀 다르다라는 항목이 좀 이제 머리에 들어왔는데요. 이제 학위 논문은 이제 그 자기가 이제 들어간 그 학교마다 그 어떤 폼이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폼에 의거해서 교수님들이 주시는 피드백을 잘 고려하면서 고치면서 완성해가는, 그러니까 내가 내 연구를 완성해 간다라는 느낌보다는 교수님의 어떤 그런 학위 논문에 대한 피드백을 잘 반영해서 짜임을 잘 짜서 잘 진행해서 일정에 맞게 마무리를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거를 이제 같이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조건 이제 열심히 하라는 의미가 약간 3부에서 굉장히 강하게 이제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4부 박사를 받아도 이제 끝이 아니다라는 굉장히 이제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이제 박사라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박사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매년 1만 6천여 명 정도의 박사학위 취득자가 시장에 쏟아져 나온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 학기 말이 되면 대학원 졸업생들의 진로 고민 상담이 각종 커뮤니티에 쏟아진다. 두 군데 합격했는데 어디로 가야 하나요? 라고 묻는 행복한 고민도 있지만, 다 떨어지고 다음 학기에 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라는 글이 좀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 후 커리어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결정할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트랙으로 가고 싶은가 하는 점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를 더 하게 된다면 내가 지금까지 연구한 그런 키워드를 통해서
박사랑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앞으로 연구하고 싶은 그 분야, 그리고 그 어떤 키워드는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가?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어야지, 아, 내가 박사과정을 가도 좀 헤매지 않겠구나. 그 전에 좀 이런 준비들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여기에는 교수를 지향한다면이라는 굉장히 작은 이제 소 제목이 있는데, 근데 이제 교수 트랙으로 가려면 이제 논문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논문 실적은 뭐 국내 학술지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해외 학술지도 좀 인용 지수가 높은 좀 이렇게 탑 티어에 좀 이렇게 링크되어 있는 이제 그런 학술지의 논문을 많이 게재할수록 굉장히 유리하다. 그래서 해외 학술지라는 거는 뭐 영어를 꼭 잘하기 때문에 해외 학술지에 뭐 유리하고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얼마나 많이 연구 논문을 그 분야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연구 논문을 읽고 그 연구 논문들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연구 문제를 어떻게 기발하게 좀 창의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창의적이면 또 안 되겠죠. 어차피 연구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선행 연구를 참고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결론에 잘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를 목표로 한다면 주로 연구와 관련된 커리어를 쌓으며 자신의 논문 편수를 꾸준히 늘릴 만큼 진득하게 시간 투자를 해야 한다. 그래서 박사과정이 이제 3년인데 이제 3년 안에 이제 졸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3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내 논문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까, 그리고 또 학회에서는 어떠한 기여를 했는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박사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했다면 이제 두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게 이제 연구 기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연구 기간에 대한 내용도 소제목으로 나오는데, 이 연구 기간에 들어가는 문이 굉장히 좁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그 어떤 기관마다의 사정은 너무 다르지만, 이 연구기관들은 대부분 역사가 오래되고 공공성을 짙게 띠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다. 되게 자기가 박차고 나오지 않는 이상은 끝까지 다닐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연구기관은 연구 프로젝트를 잘 이끌어 갈 만한 사람을 이제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업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제 연구 과제를 기획하고 이제 완수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한다. 그래서 지나치게 개성이 강해 보인다거나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은 불리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사람 간의 협업을 통한 어떤 소통은요, 확실히 사회생활을 많이 해본 사람들일수록 조금 더 능숙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 경험이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 기간을 준비한다면 연구 프로젝트 참여 경험이 이제 도움이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신기한 소챕터가 있는데요. 프리랜서 연구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리랜서 연구자는 모든 연구자의 로망이래요. 그래서 저명한 대학 교수가 되어서도 학문적으로 이름을 날리는 것도 좋지만, 프리랜서 연구자가 되어 연구 강의 집필을 하고 때로는 TV에 나가서 인터뷰하는 것도 멋지지 않은가. 그래서 처음부터 프리랜서 연구자를 꿈꿨던 사람은 없겠지만 세상에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연구자도 많다. 약간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좀 약간, 이게 2023년도에 나온 책이라서 그런지 좀 더 내용이 좀 트렌디한 게 아닌가, 요즘 사람들을 좀 겨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프리랜서란 어느 한 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영리 활동을 하는 거다. 뭐 글쓰기, 강연, 유튜브 등의 활동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프리랜서 연구자가 되기는 쉽지만 성공한 프리랜서 연구자가 되는 일은 쉽지가 않다. 먼저 여러분들의 능력을 보고 일을 맡길 수요자가 있어야 하고, 또한 직장에 다니지 않는 이상 프리랜서는 현금 흐름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된다. 수입이 불안정하니 불안감에 쫓겨 일중독이 될지도 모른다. 지금 당장 일이 넘쳐난다 해도 2, 3년 후 혹은 10년 후 지금처럼 일이 많을지도 이제 장담할 수 없다. 프리랜서는 개인 자영업자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소제목으로는 학계에만 머물러야 할까? 뭐 이런 어떤 질문들이 있는데요. 페이스북의 The Professor is Out이라는 커뮤니티는 학계를 떠난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다. 이 커뮤니티의 글을 읽어보면 학계에서 좋은 직장을 찾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도 있지만 안정적인 직장을 잡은 후 학계를 떠난 경우도 많다. 학계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계약 연장이 안 되었다는 등등의 사정으로 학계가 아닌 곳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 커뮤니티의 분위기 때문이겠지만 이직을 축하하고 부러워하는 사람도 많아 보인다. 학계를 떠나는 것은 이제 용기를 필요로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서 떠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면접에서 살아남기라는 게 있거든요. 면접은 옷차림, 뭐 마음의 준비 등등이 있는데 저는 이제 면접도 마찬가지지만 좀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할 때 예전부터 저희 그 아버지가 추천해준 방법인데 이제 동영상을 촬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면접을 받는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내 표정이 어떤지 말을 할 때 그 얼굴의 모양 그 표정이 어떤지를 좀 보고 제스처 같은 것이 어색하지는 않은지 또 옷 부분이 이렇게 앉았을 때 좀 약간 부담스러워 보이지는 않는지 등등을 이렇게 촬영을 통해서 이제 좀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좀 활용해 보고는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사실 면접 전에 해본 적은 없고 뭔가 학술 그 대회를 나간다던가 아니면은 뭐 발표 대회 같은 걸 나간다던가 그랬을 때는 이제 영상을 촬영해 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되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들을 이제 되게 많이 다양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말 대학원 입학에 관심이 있다면 여기 좀 이런 내용이 나와요. 국내 박사가 알려주는 찐 대학원 사용 설명서.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또 우리가 또 학교 학벌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 분은 서울대학교에서 뭐 지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석박사까지 받았다. 약간 이런 두 문장으로 이력을 굉장히 뿜뿜하면서 이제 네 우리가 이 책을 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이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